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확실히 계절학기라서 그런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가 미분방정식에서 마지막 챕터죠. 6장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 6장 라플라스 변환은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미분방정식과 관련된 부분들만 다룰 예정입니다. 원래는 아주 내용이 많긴 하지만은 그걸 다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무척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2에서 배우시게 되는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변환과 더불어 가지고 종종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는 거니까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좀 무지막지한 양의 수학 공식들을 갖다가 한 방에 외워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웠죠. 이게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한 거고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무시하기 쉬운데요. 구구단이 결국은 수학 공식 81개를 외우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외우는 거야 외우겠지만은 외우고 난 다음에 아주 능숙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6년을 배우죠. 그런 식으로 한 80개 정도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한 번 더 있죠. 네. 삼각함수랑 관련된 게 그만큼 또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미분, 적분이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은 실제로 미적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삼각함수보다는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적은 편입니다. 응용 범위가 좀 넓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교재 30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06페이지에 보면은 6.8절이라고 돼 있으면서 라플라스 변환 일반 공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옆으로 가면은 307페이지죠. 거기에 보면은 6.9 라플라스 변환표라고 있습니다. 제가 라플라스 변환 수업을 하면서 뭐 종종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갖다가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이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적분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삼각함수만큼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거기 보면 라플라스 변환표라고 307페이지에 여러분들 쭉 보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있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계속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 짜잔 하고 넘겨보면은 무려 45번까지 라플라스 변환표가 있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잡다하게 막 이것저것 써놔가지고 45개나 된 측면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플라스 변화는 뒤쪽에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갖다가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직접 미분방정식에 적용을 할 때 실제로 이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에는 정변환뿐만이 아니고요. 라플라스의 역변환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적분이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공식 그럼 90개로 늘어나죠. 자, 이 90개를 우리는 계절학기니까 3일 만에 외워야 됩니다. 3일 만에 외워서 잘 써먹을 수 있어야지 돼요. 자, 무섭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90개를 3일 만에 외워가지고 써먹으려면요. 하루에 30개씩 외워서 그것도 능숙하게 써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힘듭니다. 정규 학기에서는 그나마 3일이 아니라 3주 동안 하게 되죠. 제가 수업을 계절학기 할 때도 되게 애매해가지고요. 일단 이 동영상을 갖다가 녹화를 할 때 3주 그리고 6회라고 생각을 하고서 끊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수업을 갖다가 들으실 때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 그다지 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이 장에서는요. 좀 나눠서 들으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잠깐
뭐를 외우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할 텐데, 그런 말들이 나오면은 외우고 난 다음에 연습해야 될 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연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시간을 더 아끼는 일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 시간마다 대략 한 80분에서 제가 최대한 100분을 갖다가 안 넘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넘긴 것들도 좀 있습니다. 안 넘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걸 갖다 유지는 할 겁니다. 80분 정도로 좀 끊어가지고 하려고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방에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으면서, 어차피 80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이 원래 3시간이죠. 180분 중에 80분이니까 100분 남잖아요. 조금 길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수업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6.9의 라플라스 변환표랑 그 옆에 있는 6.8의 일반 공식들을 갖다가 무턱대고 외워야 되는데요. 이거 무턱대고 외운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변환 같은 경우에 익숙함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업 한 방에 들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하라고 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8개 정도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적인 개념들과 우리가 최소한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될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요. 제1이동 정리, S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보게 될 거고요. 그 개념들, 요 기본 개념이랑 S이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함수와 적분에서 어떤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미분방정식에 이 라플라스 변환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요 도함수의 적분 변환 있죠. 여기서 요 도함수의 변환 쪽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해서 미분방정식을 적당히 바꿔요. 뭐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 미분방정식을 그냥 어떤 내용인지 그냥 대략 들어두세요. 지금은 나중에 요 부분에 가서 할 때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미분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바꿉니다. 아무래도 미분을 해놓은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그냥 미지수 찾는 게 쉽겠죠. 이렇게 해서 해를 찾아요. 그렇게 찾은 해를 갖다가 다시 역변환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주어져 있는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대수방정식으로 바꿔주고요. 이 대수방정식을 풀어서 그 푸른 녀석을 다시 역변환해 가지고 원래 있었던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갖다가 찾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와 그럴 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라플라스 변환의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미분방정식에다가 라플라스 변화를 적용시키면은 라플라스 변화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미분방정식도 한계가 좀 많습니다. 우리 행렬방정식 쪽으로 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겠지만은 그 행렬이 다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즉 그 얘기는 주어져 있는 미분방정식이 상수 개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이란 얘기예요.
미지수가 들어가면은 웬만해선 대책이 안 섭니다. 사실. 이 라플라스 변환도 기본적으로는 상수계수. 뒤쪽에 가면은 아닌 것도 나옵니다. 상수계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상수계수로 되어져 있는 미분방정식 우리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방정식 말고는 그냥 푸는 게 더 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해야지 되는 게 단위 계단함수 같은 형태로 들어오는 놈들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이 f라는 녀석이 있고요. y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제차일 경우는 0인데 이 0이 아니고 비제차라고 해봅시다. 즉 외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외력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전부 다 연속해서 들어오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불연속일 때 해결을 하려면은 이 라플라스 변환을 좀 써먹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단위 이 계단함수랑 연결되어져 있는 게 이 제2 이동 정리고요. 컨볼루션이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 단원에 가서 설명을 갖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처음 나오는 기본 개념부터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우선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 개념을 먼저 봅시다. 라플라스 변환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자, 일단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그 f를 라플라스 변환했다라는 뜻으로 라플라스 변환 L의 필기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냥 노테이션이니까 f를 L로 이렇게 괄호를 쳐놨으면 라플라스 변환을 한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함수 f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준 겁니다. 즉 결국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갖다가 핵으로 갖는 적분 변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분 변환이라는 거는 어떤 핵을 갖다가 포함하는 적분 과정을 통해 가지고 f가 원래 있었던 건 실수 공간이었었는데 이 공간에 있던 함수를 다른 공간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인데요. 공간을 변환한다라는 개념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주 간단히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식상으로 보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라는 거를 곱해서 함수에다가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먼저 하시기 바라고요. 요렇게 해서 적분 변환을 한 함수를 대문자 fs라고 보통 써요. 이건 그냥 수식상에서 노테이션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좀 간단히 쓰려고. 만약에 g를 갖다 라플라스 변환했다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하기 전에는 소문자, 변환한 다음에는 뭐 대문자 이렇게 쓴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걸 적분할 때도 보통 그렇게 자주 쓰고 있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라플라스 변환을 한 f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즉 대문자 f로 나온 어떤 함수를 갖다가 보고서 이게 이전에는 어떤 거였을까를 찾아내는 거를 역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역변환을 하면은 원래 그 함수가 나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적분을 할 때 결국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잖아요. 나오는 값이 발산을 할 수도 있죠. 무한대까지 하니까. 즉 우리가 이상 적분을 하는데 라플라스 변환이 정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이 적분이 의미 있는 값이
될 때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쨌든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이상적분을 하더라도 값이 제대로 나오는 경우를 뜻해요.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함수 f가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한 녀석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겠죠. 안 되는 녀석 갖고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의 존재성을 갖다 고민을 하는데, 이 존재성에 대해서는 증가 제한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라플라스 변화는 항상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증가 제한이라는 말은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 f의 절대값이요. 물론 t값에 따라 가지고 f가 계속 바뀌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익스포넨셜로 표현되는 어떤 특정한 함수가 있어가지고 주어져 있는 f보다는 항상 값이 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함수가 있는데 좌표상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있어요. 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랑 상관없이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얘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는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가 한 개 있으면은 이거를 증가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주어져 있는 f보다 빨리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존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보다 빨리 증가하는 함수는 팩토리얼 함수뿐이 없습니다. 자연계 내에서. 자연계 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을 나타내는 함수들은 다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둘 게, 지금 이 조건에서 f가 연속이라야 된다는 조건이 없죠. 네. f가 불연속이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적분을 할 때 f가 매저 0인 곳에서 불연속인 거는 다 적분이 가능하거든요. 매저 0이라고 그러면 헷갈리죠. 자, 구간 단위로 불연속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다 적분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두세요. 아니면은 불연속인 지점이,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보는 거지만 불연속인 지점이 유한계이면은 된다. 연속일 조건은 없어요. 불연속이라도 됩니다.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특정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죠. 우선은 주어져 있는 f가 상수함수인 1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는 건 정의에다 그대로 넣어주면은 1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한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이걸 적분을 하려면은 아주 원칙적으로 다 쓰자면은 무한대일 때는 우리가 적분을 못하니까 0부터 t까지만 적분을 해주고 극한값을 취하면 되겠죠. 얘는 적분을 해보면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s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이걸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 거고 앞쪽에 리밋이 붙어 있죠. 따라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t가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은 s분의 1만 남습니다. 즉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이 나와요. 자, 4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물론 직접 해봐도 되는데요. 해볼 필요 없이, 자, 4가 되면은 이게 4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4인 녀석은 그냥 밖으로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다 똑같게 갈 거고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즉
상수함수 뭐 k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s분의 k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수 k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분의 k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307쪽에 보면은요. 라플라스 변환표 1번이 1을 변환했었을 때 s분의 1이죠. 그리고 뒤쪽에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 때문에 k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k가 됩니다. 자, 이제 다른 걸 해볼까요? 이번에는 익스포넨셜 at를 라플라스 변환할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st랑 at랑 묶으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at가 될 거고,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무한대가 t에 들어가면은 얘네들 계산하고 나면은 s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조건이 좀 있죠. t에 무한대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값으로 보면은 결국 마이너스 s 마이너스 a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a의 t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0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걸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s-a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죠? 네, s-a가 최소한 0보다 커야 되죠.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위쪽에서도 이 녀석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기 위해서는 s가 0보다 커야 돼요. 즉 이렇게 나온 녀석은 정의 되기를 s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s가 a보다 커야지 됩니다. 정의가. 그게 그냥 암묵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바닥에 깔려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 두 개 했습니다. 익스포넨셜 at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을 했어요. 자, 계속 봅시다. 이번에는 ft가 t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해야죠. 부분 적분을 썼네요. 앞쪽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텀이요. 무한대가 들어갔고 0 되겠죠. 조건은 s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없어지고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보면은 여기에서 s분의 1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랑 똑같아요? 예, 라플라스 1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s분의 1 라플라스 1이 되고요. 라플라스 1은 s분의 1이었었죠. 따라서 s제곱분의 1이 되네요. 자, t는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면은 s제곱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일반화해 봅시다.
t의 n승이요. 자,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정의에다 넣어보면은 t의 n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고 부분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차피 s가 0보다 크면은 t의 n승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상황에서 t의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극한으로 보내보면은 0이 되죠. 그래서 뒤에 텀만 남는데 뒤에 텀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결국 뭐랑 같아요? 그렇죠. t의 n-1승의 라플라스 변환이랑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한 거는 sn승분의 n 팩토리얼 곱하기 라플라스 1이랑 똑같아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sn 플러스 1승분의 n 팩토리얼. 자,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분자에 n 팩토리얼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분모에는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쉬워 보이는데 다른 쪽으로 좀 보죠. 자, s분의 1을 역변환이요. 이거의 원래는 뭐였어요? 1이죠. s제곱분의 3은 역변환하면 t를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이니까 s제곱분의 3을 갖다 역변환하면은 3t가 나옵니다. t의 n승을 변환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s 3승분의 1을 갖다가 역변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뻔히 t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 t제곱을 변환을 하면은 위쪽에 2가 있어야 되니까 위에 2 넣어주고 앞에 2분의 1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관계들은 뒤쪽에 조금 이따 보게 될 선형성 때문에 그대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변환을 배우면은 항상 역변환을 고민해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 t의 n승을 했었죠. n일 때 n은 그때는 자연수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t의 a승을 하려고 그래요. n과 a로 그냥 미지수만 하나 바꿔놓은 거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n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통은 자연수라고 를 갖다 쓸 때 n을 갖다 주로 쓰고요. t의 a승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a가 실수입니다. 예를 들면은 t의 2분의 1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의 실수승이 됐었을 때 이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다뤄봅시다.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자, 이거는 우선 라플라스 t의 a라고 한번 보면요. 정의를 그대로 쓰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t의 a dt 인 거죠. 이때 u를 갖다가 s 곱하기 t라고 놓고요. 그러면은 du는 sdt죠. 자,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치환을 합니다. 그럼 요렇게 나올 거예요. 자, st u로 바뀌었고요. t 부분은 s분의 u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s분의 u에 a승 있고 그 다음에 du가 sdt니까 s분의 1 du로 바꿔준 겁니다. 여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치환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얘를 굳이 이렇게 해준 거는요. 이쪽에서 지금 얘를 하겠답시고 부분적분을 하게 되면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왜냐?
앞쪽에서는 이 a가 자연수였으니까 부분적분 한 번 할 때마다 t의 n승이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 형태로 해서 이렇게 끌고 나올 수가 있는데, t의 a승, 예를 들어서 이 a가 2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부분적분에서 차수를 떨어뜨리면 t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든요. 계속 빼나간다고 해가지고 0이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분적분을 이용을 해서 푸는 방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u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 s a 플러스 1승 분의 1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s가 상수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인테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u의 a승 2의 마이너스 2의 du. 익숙한 모양 아닙니까? 요거요. 그래서 제가 익숙한 모양 아니냐고 얘기는 했지만은 아마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5장에서 특수함수 쪽을 갖다가 하다가 봤었던 감마 함수의 형태입니다. 요게 감마 함수였었죠.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녀석은 뭐겠어요? 원래 u의 a-1승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u 이렇게 돼야지 감마 a거든요. 근데 여기는 u 위에 a가 있죠. a-1일 때 a니까 그냥 a만 있으면은 감마 a 플러스 1이랑 같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조삼모사 형태입니다. 결국 감마 함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지 되는데, 이 적분 모양을 그냥 감마 a 플러스 1이라고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특수함수 이야기할 때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특수함수 중에서 대표적으로 르잔드르와 베셀 펑션을 갖다가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집중적으로 한 개를 갖다 잘 다뤄가지고 그거에 대한 값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다른 녀석을 갖다 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을 갖다가 베셀이나 르잔드르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르잔드르나 베셀을 기저 형태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한 녀석들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감마함수 형태로 쓴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감마함수의 값들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연구되어진 게 좀 많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꽤 쓸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을 해서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한번 해보죠. 루트 t분의 1입니다.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요, 얘가 되겠네요. 자, 감마 2분의 1 값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외워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외우지 못했으면은 그 과정을 갖다가 좀 쭉 한번 훑어보세요. 유도해서 뭐 풀어도 되긴 합니다. 일단 감마 2분의 1이 루트 파이였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t의 2분의 1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감마 a 플러스 1이 a 감마 a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돼서요. 결국은 얘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룬 게 우선 상수함수 다뤘고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했습니다. 그리고
다항함수를 했죠. 자, 지금 세 가지 한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끊고 잘 기억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